영식 씨가 사실은 반유혹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영식 씨 같은 분을 보면 또는 영식 씨와 동급으로 저는 옥순 씨도 반유혹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반유혹자에 대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빠르게 손절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어입니다. 오늘은 화제가 되고 계신 영식 씨 빌런으로 등극하셨죠. 영식 씨와 너무 유혹에만 집착한 나머지 영혼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옥순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식 씨와 또 옥순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영식 씨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영식 씨를 조금 이해하는 방안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영식 씨가 이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식 씨가 이번에 이제 지난주였죠. 다대일 데이트, 5대1 데이트에서 눈물과 오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한마디로 깽판을 놓으셨죠. 그때 옥순 씨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영식 씨를 리뷰했을 때 영식 씨를 이 기수 24기 기수에 넣은 제작진의 의도가 참 사악하다, 예측하고 또 곤란에 빠뜨렸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영식 씨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빌런의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 영식 씨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감정 조절이 안 돼 보이고 또 하남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다들 이성이 있고 또 다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영식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자기가 굉장히 자존심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다면 일부는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작진이 사악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단순히 이 솔로나라라는 섬에 영식 씨는 막내고, 또 사실 이 나라에 오기 전에는 같이 온 분들이 사실 자기보다 다 상급자예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그렇고 뭐 계급적 차이가 뚜렷한, 그것도 동종직군의 여성들, 직급이 높은 여성들과 또 직급이 아주 높은 광수씨 5급에서 때려치운 능력남이 나와서 영식씨를 위축시켰죠. 거기다가 아무도 영식씨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영식씨가 자존감이 낮아서 뭐 그때 눈물을 흘린 것이냐,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기와 계급 차이가 나는 상급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식 씨가 정말 슬픈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영식 씨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영식 씨가 사실은 반유혹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영식 씨 같은 분을 보면 또는 영식 씨와 동급으로 저는 옥순 씨도 반유혹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옥순 씨가 코케트형이고 또는 외모적으로 이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하기 쉬운 어떤 상황이었고, 다만 그녀가 자기 자신의 자기애가 강하고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지만 그게 다 게임으로 생각하고 또 그들을 그냥 노골적으로 유혹하기 위한 어떤 플러팅을 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어떤 매력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여러분들은 반유혹자에 대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빠르게 손절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영식 씨가 뭐 9급 공무원이시긴 하지만 9급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자존감이 높게 자기 일을 착실히 하시면서도 또 자기들이 멋진 남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덱스 같은 경우나 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육준서 씨 같은 경우도 뭐 덱스는 대학을 뭐 다니지 않고 바로 부사관으로서 유리티를 활동을 했죠. 남자답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학력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높은 자존감과 멋진 플러팅으로 만인의 연인이 되었죠.
여기서 영식 씨는 굉장히 반유혹자적 성향을 가지는데 그는 자신을 순진한 청년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사실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속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유혹을 하려면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는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빠져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무 말이나 막 고치거려 대고 또 그래서 피해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반에 옥순 씨의 유형, 코케트 유형이 잘못하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거나 보복 심리 때문에 복수를 당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은 아직 희롱을 당했다, 자기 감정을 가지고 놀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보복 심리를 통해서 뭐 작게는 어떤 그녀에 대한 나쁜 또는 그 놈에 대한 그 새끼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그 사실들을 퍼뜨려서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수 있도록 복수를 하는 경우들, 뭐 이런 경우는 여성들이 많이 복수하는 형태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여성분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무 말이나 막 해서 곤란하게 만들거나 어떤 적절한 때의 매너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상대방의 취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속물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물론 돈을 밝히거나 이런 분들을 속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속물은 뭐 이기적인 상황들이죠.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자기 안에 갇혀서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영식 씨가 의도하지 않았고 상황적으로 이런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 셋 중에 이제 하나였죠. 그의 행동을 보면은 영식 씨 입장에서 옥순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 옥순이 플러팅을 자신에게 했고 또 자기에게 뭐 둘 중에 하나라고 했다느니 뭐 여러 가지 옥순 씨가 플러팅을 했죠. 그리고 그를 어장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픈 사람이라고 다들 떠나라고 깽판을 친 거죠. 그것도 공식적인 다대일 데이트에서 그녀의 마구잡이 플러팅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옥순에게 나 같은 미친놈이 있으니 넌 보지 말아라. 내가 이러는 건 다 옥순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는 약자이고 너희는 강자이니 내게 양보를 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도덕적 의무다. 어떻게 보면 요새 한참 유행하고 있는 PC주의, 폴리티컬 커렉트니스에 빠져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셨죠. 제작진이 이런 상황에 영식 씨를 넣은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볼 땐 잘못됐다기보다 이슈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영식 씨는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이 관심을 가진 여성에게 또 다른 남성들이 큰 호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존감은 여지없이 무너졌죠. 그런 상황에서 옥순 씨가 불을 붙입니다. 어떻게 불을 붙였냐?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의존적 성향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 별처럼 다가와준 옥순이었죠. 그의 말을 보면 사실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정말 눈물 나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는데 비가 내리는 거를 눈물로 가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남들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을 때는 그렇지만 여지없이 엄마라든가 또는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는 고마운 사람이 나타나면 눈물이 나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영식 씨가 뭐 찌질해서 눈물이 났다기보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옥순 씨가 다가와준 거예요. 아무도 그 공무원분들, 여성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상급자인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서글픈 상황에 옥순만이, 그것도 가장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옥순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또 같이 산책을 하게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게 된 건 정말 강하게 기억되는 심리가 있고, 또 신뢰와 애착이 쌓이기 때문에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는 보답 심리로 무언가 자기는 해바라기처럼 그녀를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는 그냥 뭐 진실되게 보답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녀의 행동이 또 가만히 보니 여기저기 플러팅을 남발하는 모습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몰래 쳐다보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 보셨죠. 약간 공포스러운 상황이긴 했지만 그런 상황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을 엎지 않으면 옥순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을 엎은 거죠. 한마디로 다리엘 데이트에서 판을 엎어서 옥순은 내 거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복수 심리와 보답 심리가 같이 복합적으로 발휘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또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밥값을 내지 않습니다. 옥순 씨는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선택해준, 자기가 어장관리를 했고 플러팅을 통해서 모종의 어떤 인기녀로 등극하는 데 도움을 준 그들을 위해서 밥값을 냈지만, 그렇게 피해를 준 영식 씨는 밥값을 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남성들이 너무 쪼잔하게 굴고 경제적으로 인색한 그런 남자들은 사실 반유혹자로 취급을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 남자들이나 여성분들은 피하는 게 맞아요. 인색한 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도 자기 주관적으로 이기적이거나 재치가 없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영식 씨는 또 소심한 면까지 있습니다. 소심한 분들도 반유혹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심하다는 것은 진짜 지나치게 강한 자의식이 있다는 거고요. 이건 되게 이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경쟁적으로, 비교적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자기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분들이, 좀 소심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진실하게 자기를 내놓는 것보다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라고 형성된 거울 속의 나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거나, 여기 보면 영식씨가 자기는 작은 별이고 너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남발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허세고 소심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영식씨처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영식씨가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고, 성향적으로는 이제 반욕자적 성향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수다쟁이에요. 그것도 사실 뭔가 진중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너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보면은 영식 씨는 옥순 씨가 누워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선택해 달라라고 그냥 얘기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난 너가 좋으니 너가 나를 선택하면 나도 좋겠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쓸 거냐느니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거는 옥순 씨 마음이죠. 자기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데 너무 소심하게 행동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자기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따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옥순 씨는 사실 능력자죠. 또 모든 남성 출연자들을 자기를 픽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능력자입니다. 또 그리고 그녀는 많은 남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 어필이나 스킨십 또는 칭찬, 그리고 또 도파민이 뿜뿜 나오게 하는 어떤 성적 워딩 또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함으로써 남성들이 전부 자기를 선택하게 만들었죠. 물론
제가 이 나는 솔로를 보면서 신기했던 게 옥순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옥순 씨의 진심, 뭐 광수 씨랑 차를 타고 오면서 뭐 자기의 이제 카메라에 비친 자신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말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래야 뭐 자기를 더 어필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 자체도 사실은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나는 솔로에 나왔으면 그 목적 자체가 자기 자신을 어,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것이 나는 솔로의 출연 목적인데 사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플러팅을 잘하고 이렇게 많은 남성들을 유혹할 수 있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 나온 사람처럼 말을 하죠.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뭐 물론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옥순 씨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녀의 눈높이에 맞는 남성이 없을 뿐더러 선택을 한다면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외과 의사, 그 동물병원 원장님이 있죠. 그분이 뭐라 영수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영수 씨가 다리엘 데이트에서 자신을 쟁취하기 위한 남성적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영수 씨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멋짐을 상대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배려심이 높지 않은 그런 남성으로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영수 씨나 뭐 영식 씨나 뭐 상철 씨인가요? 대부분 영철을 제외한 모든 남성들이 어떤 실질적인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연애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상대방, 연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좋아하는 사람과 나는 사실 서로 더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만 혼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은 그거는 존중을 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 옥순 씨가. 그리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그 옆에 작은 별이 됩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고 나를 더 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여성을 만나고 또 내가 그 여성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상호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연애를 해야지 누가 누구를 쟁취하고 뭐 자기 자신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남성들을 낮추는 언행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옥순 씨는 자기가 원하는 남성들에게 자기 진심을 보여주고 또 그와의 진정한 어떤 교류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헛똑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없었거나 뭐 아니면은 자기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 옥순 씨는 대국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정 관리를 너무 심하게 했고 뭐 진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녀는 영철에게 관심이 있었고 광수에게 관심이, 광수 씨가 자기보다 순자 씨에게 표현하는 걸 보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한 레pu테이션, 평가를 더 나쁘게 해서 순자하고도 깨먹게 하죠. 되게 악의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옥순 씨가 하남자 뭐 분별기도 아니고 광수 씨를 흔들어서 그를 또 나쁜 바람둥이처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뭐 물론 광수 씨도 문제가 있지만 옥순 씨가 그런 어떤 행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행동들은 또 굉장히 광수 씨에게는 보복을 할 수 있고 또 나쁘게 옥순 씨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옥순 씨는 제가 생각할 때 반유혹자입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분 같고, 사실 유혹에도 능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남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것 자체 감정적으로 결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많은 남성에게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고 멋진 여성으로
또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자기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그 행복을 사랑하는 남성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숙된 여성이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식 씨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식 씨는 어떻게 해서 이 난간을 극복을 했어야 할까요? 영식 씨에게 답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덱스처럼 자기만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연애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스펙적으로 딸린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조건들은 무의미하죠. 그래서 스펙 경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경쟁을 했어야 합니다. 덱스처럼 공감 능력과 감정적 교류를 통해서 이성을 유혹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스펙 경쟁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펙적으로는 영식 씨가 딸리지만 본인이 본인만의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다면 또 사실 영식 씨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위가 높거나 경제력이 더 높은 사람들하고 뭐 그거로 어필을 하지 말고, 또 어제 보니까 뭐 자동차 시트가 어떻고 뭐 자기 차가 편안하다느니 뭐 이딴 얘기들을 하던데, 차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자기가 그 중에서 가장 연봉이 낮을 텐데 그것보다는 좀 재밌는 유머와 위트를 좀 발휘하고 여성분들이 편하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행동을 했어야 되고, 즉흥적으로 매력을 발산을 해야 되죠. 또 그녀들이 원하는 내면적 욕구, 그러니까 그녀가 어떤 것들을 원하고 본인을 이해해 주는지. 사실 순자 씨가 광수를 칭찬하면서 자기가 채식주의자인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영철 씨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줬고, 순자 씨는 되려 그거를 이해하는 듯한 광수 씨에게 순자 씨는 가산점을 줬습니다. 사실 그것도 광수 씨의 전략일 뿐이었지만 그래서 순자 씨가 진정한 남성다운 영철 씨를 몰라본 경우가 생겼죠. 여성들도 그렇게 판단 오류를 합니다. 왜냐? 그거는 그녀의 내면적 욕구를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광수 씨가 플러팅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그만큼의 상철 씨만의 영철 씨처럼 고민을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든 저렇든 내면적 욕구를 파악을 해서 영식 씨가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해줬다면 뭐 그랬다면 가능성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여성이 가장 설레는 남자들의 플러팅 기술들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남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신감과 배려, 그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이 영식 씨에게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500명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